저희가 전반적인 이제는 수학 개념 학습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총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교재를 선물로 드리지만 네네.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성적들을 좀 나눠서 미리 네. 상위권 2명, 중위권 2명, 하위권 2명의 사연을 또 받았어요. 어. 네, 상위권부터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정말 정범적인 이제 공부법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끝까지 좀 라이브를 시청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요 내가 등급대인데 이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 상위권인 것 같다, 주인권인 것 같다, 하위권인 것 같다 이랬을 때 어떤 태도로 앞으로 수학을 좀 임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조금 여러분들 워딩들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포인트를 잡고 끝까지 좀 청취를 해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니까 제가 여기서요. 네. 학습법 여기서요가 아니라 수학 학습법에 근본이죠.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다. 정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가려고 해. 이제 그만 들어 이제 네. 볼 거 다 봤어. 예. 라고 하는 친구는 제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슬프네요. 예. 그 친구들한테도 예. 정확하게 학습법을 알려드리겠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내 교재 내 강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제는 조금 아니어도 된다. 비수강생까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수학 학습법이 좋은 학습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공부 방법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속보가 들어있어요. 라이브 시청자수가 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면서 조금 저희가 비우네. 예. 사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럼요. 예. 정말 이 어떤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수학 시장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위권 친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친구 만나 보겠습니다. 네, 수험생 김땡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역인 학생들도 많지만 N수행 혹은 재수생일 때 자기가 개념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패스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많은 N생 친구들의 고민인데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이미 2등급, 3등급 수능 때 받아봤고 이제 개념은 패스하고 내가 실전 문제풀이 경험이 없어서 수능 때 턱턱 막혀서 문제를 8개, 9개 틀렸는데 오케이. 그러면 바로 2023 남은 문제풀이 그 강의부터 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N수생이나 재수생 특히 공부를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친구들은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어요. 빠르게 N제를 풀고 빠르게 실무를 풀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제 점점 고인물화되면서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를 계속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파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낸다고? 이 부분을 낸다고? 이건 사설 아니었어? 한 15년 전에 다뤘던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본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또 늘었어요. 양이 더 들어갑니다. 미출제 요소까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개념에 대한 자신감이 있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지금 12월이고 올해 수능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제 개념 컬이 따라온다면 리본 2월 말에 끝납니다. 2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개념이 끝납니다. 그거는 해야 됐다. 3월에, 4월에, 5월에, 6월에 6월에 갑자기 난 개념 다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죠. 6월에 평가원 시험 보니까 이걸 했다고? 그렇죠. 잠깐 이 개념은 어디 썼던 거지? 다시 돌아다녀요. 나 이거 안 했네 저거. 옛날에는 알았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였네. 또 개념 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1월, 2월 동안 개념 다 끝내고 그게 혹시 제게 아니어도 리본이 아니어도 강사의 개념 커리큘럼 따라가고 그렇죠. 더 이상 3월부터는 개념 안 볼 수 있게 단 한 번도 개념을 보지 않을 수 있게 완벽하게 2월까지 끝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기반을 쌓아두지 않고 나중에 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리본이 정말 개정도 하고 다시 또 매년 또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으니 이 리본만큼은 한 번 더 어차피 2월 말에 끝나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건 해야 교육청 들어가기 전에 끝났는데 이거는 다시 다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좋습니다. 상위권 한 친구만 더 들어볼게요. 네네. 홍땡열 친구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에 개념도 숙지한 것 같고 심화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수학 1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쉬운 개념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진짜 누수가 발생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친구도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숙제도 했고 심한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잖아요. 네네. 수학원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쉬운 개념을 놓친다. 그럼 예. 본인이 뭔가 안 다뤘다. 또는 수능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다루지 않았다. 예. 선별하고 있다. 아. 본인이 개념을 골라내고 있다. 이거 방구석 평가 원장 됐군요. 그럼 최근에는 약간 거듭제어권의 성질이라든가 정말 앤틱한 문제. 야 이거 뭐 개념 유형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문제들이 툭툭 배치됐는데 아마 그런 류의 문제를 그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이 친구는 예. 정확하게 겸손해야 됩니까? 개념을 네. 다시 제대로 끝내라. 2월까지 정확히 끝내라. 정말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법의 조언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금 리본으로 돌아와서 내가 작년에 미처 출제되지 않았던 너가 겪었던 그 곤혹스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출제 요소까지 잡은 그런 교재 강의가 탄생을 했으니 정말 이 시간 12월 말부터 마음 다잡고 1, 2월 투자해서 개념을 다시 꽉 잡아라. 제발 본인이 선별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정말 진정한 실수가 되기 위한 어떤 겸손함이란 미덕을 갖추려면 그럼요. 사실 그럼 리본으로 돌아와서 다 실전 해라. 개념을 다 마무리하는 해라. 것이 좋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자, 이제 중위권을 저희가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친구. 그러니까 그럼요. 하위권 친구 일단 동기부여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강의를 듣는 법도 모르겠고 복습을 하는 법도 모르겠고 근데 중위권 친구들이 뭔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수능 문제만 풀면 또 막막해져 하기 싫어지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박땡천 친구인데요. 개념은 확실한데 문제를 풀 때는 막막해져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야, 이게 정말 수험생들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겪는 곤혹스러운 이 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계단 어떻게 넘어야 되죠? 이게 처음으로 막막해지는 첫 계단이잖아요. 네. 이게 끝 계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네. 개념은 아는데 문제는 안 풀린다. 정말 최다 인출 질문. 어떤 개념을 어떻게 네.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네. 개념은 알지만 문제는 안 풀린다. 어떤 개념을 어떻게 꺼내 써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문제가 안 풀린다. 야. 이게 10명 중에 9명이 이 질문을 해요. 열의 아홉은 좀 그러니까 FAQ예요. 한 개만 질문해달라고 하면 네. 10명 중에 9명은 똑같은 이 와. 질문을 합니다. 개념은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어떻게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허. 안 한 건 아니다. 문제풀이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개념은 강사한테 배웠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혼자 스스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도 공부해야 됩니다. 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조건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워딩은 왜 나왔는가, 이 출제는 왜 됐는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네. 넌 뭘 이용해야 되는가 네. 라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게 문제풀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야 개념과 그 문제 사이에 뭔가 어떤 행동 강령이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태도를 잡고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요령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이제 숙지하기 굉장히 어려워. 물론 상위권 친구 되겠으나 중위권 정도 되면 좀 애매하고 이것들을 이제 유수의 강사분들한테 충분히 체득을 해야 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네.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배웠거나 아니면 이미 체화된 겁니다. 이미 몸에 있고. 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개념을 녹여낼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게 부족하면 또 강사의 풀이 방법을 보면서 네. 메이크업을 해요. 더 갖춥니다. 더 탄탄해집니다. 이런 길도 있구나. 그래서 네. 상위권들은 더 상위권이고 더 상위권이죠. 야. 하지만 중위권 친구들은 그냥 개념 하다가 네. 문제는 그냥 풉니다. 그러니까 안 풀려요. 개념이 중요한데 수학에서 개념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를 문제 풀어야 합니다. 문제 적용시켜 봐야 되고 예. 그게 안 된다면 배워야 됩니다. 어.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배워야 되죠. 예. 그래서 모든 강사들의 커리큘럼에 문제풀이 강좌가 있는 거지 문제풀이 교재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풀이 교재만 있지 않죠. 아니 그럴 거면 교재만 팔지. 내가 강의를 왜 찍어? 서점에 돈이 팔지. 풀면 되잖아. 하지만 풀이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걸 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보통 그 뒤로 가면 뭐 그냥 내가 풀지 하고 실무 때는 더 심하죠. 해설집 어디 있어? 이러기 마련이거든요. 오. 문제풀이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좋습니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위권 친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정땡민 친구인데요. 수학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에 적용된 개념을 빨리 도출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방금 얘기한 본질을 똑같습니다. 네네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이 친구는 앞 친구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 그 친구는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문제풀이 방법을 배워야죠. 이 친구는 한 근데 스텝 더 왔나요? 예, 한 달 더 갔죠.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그쵸. 어려움이 있다. 그쵸. 그래서 좀 빨리 좀 해달라. 빨리 도출할 수 있다. 네. 조금 지나면 알았고 시험장에서 못 풀었지만 네. 집에 와서 푸니까 풀리더라. 그 다음에 그냥 몰랐는데 해설지를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강의를 들으면 다 알겠다. 내 거 같아. 근데 왜 나는 왜 그걸 개념을 적용시키지 못하느냐. 두 개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냐. 요거 자기 객관 잘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다 이제는 보이거든요. 보이는. 그게 이제 근데 됐다. 그래서 이제 많이 풀지 않은 거예요. 학습량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것으로 안 만든 거일 수 있어요. 체화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체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언어로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의역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역지. 자신의 뜻을 저자의 뜻으로 거슬러 생각해 본다. 결국 문제풀이의 방법이라는 것도 강사가 알려주고 해설지가 알려주고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이것을 본인의 뜻으로 거슬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체화의 의미고. 그럼요. 어차피 수험장에서 들어간 건 자기 자신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습량과 이 자기 체화를 병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량은 되고 체화를 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죠. 무지성 양측이라 부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성 양측이라면 정말 지성 있는 양측이.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고 이 질과 양을 동시에 잡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3입니다. 수학이 제일 문제인데 모의고사 앞장도 다 못 맞는 완전 노베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개념을 익히고 시험을 보면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하면서 또 숫자가 바뀌면 힘들어합니다. 노베 탈출 비법 좀 도와주세요. 헛땡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위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자체가 그러니까 앞장을 뭔가 알면 푸는데 요거 자체가 안 된 친구면 노베 탈출? 이거 누가 등 떠밀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수능 수학을 1번부터 천천히 맞춰 나가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며 누구와 함께 어떤 강의로 1강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의고사 앞장도 다 못 맞잖아요. 모의고사 앞장에 문제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세 문제가 2점짜리죠. 세 문제 2점. 그렇죠. 3점짜리 하나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성공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인원이어도 좋고 교과서여도 좋고 그러니까 큰 목표를 갖으면 안 돼요. 강의여도 좋으니 제발 한 권의 책을 씹어 먹어보십시오. 한 권의 책을 100번 봐라. 10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한 권에 올인원 해라. 커리고 뭐고. 그러니까 일단은 없어 그런 어떤 거. 책이든 좋은데 한 권 선택해서 그거를 끝장 보는. 아니 지금 내 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올인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해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인원 해라 약간. 아니 그건 올인하라고. 근데 하나니까 올인원 해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교재 나가니까 이거. 이 친구 선택 과목 뭔지 알아내셔가지고 예비 고3이니까. 자 올인원 다 줄게요. 오, 친구야 그냥 진짜 올인원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올인원 줄 거야. 근데 올인원 아니어도 돼. 올인원을 줄 건데 올인원을 안 해도 돼. 다른 책이어도 돼. 올인원 줄 건데. 줄 거야. 줄 거라고. 근데 올인원을 안 봐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올인원 줄게.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올인원 해라. 올인원 안 해도 되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의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볼 차례가 됐습니다. 자 수험생 최땡수 학생입니다. 중학 수학도 모자란 노베입니다. 중학 수학과 고1 수학 정리 후 올인원 시작 괜찮을까요?
중학 수학과 고1 수학 정리 후 올인원 시작하지 마시고요. 오, 올인원을 하세요. 올인원 안에 중학 수학도 진짜로? 있고 고1 수학도 있습니다. 어떤 란이 있냐면 올인원 안엔 리마인더. 너 이거 중학교 때 나왔지? 어울리게 준다는 거죠. 저 오늘 올인원 1강을 촬영했는데요. 오, A 플러스 B 합, 오, A 마이너스 B 차, 그거부터. 합차를 곱하면 오, 제곱해서 뺀다. 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오, 를 설명합니다. 와. 리마인더로. 이게 중학 수학이고 맞아요. 고1 수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노베.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2의 8제곱. 네. 중학교 2학년 치수법칙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올인원에서 설명하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중학 수학, 고1 수학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올인원을 시작해라. 정말 정상문을 듣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스포츠가 나오지 않겠다는 정말 야심차게 중학 수학을 리마인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까지도 설계가 이미 되어 있다. 야, 이거 수능 뭐 이 정도면 2023 수능 끝나고 잠을 설치셨겠어요? 정말 이 강의는 어떻게 설계를 할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저희가 벌써 1시간, 선생님 벌써 10시간 넘었습니다. 이게 네. 순식간이에요. 한 그렇죠. 시간이. 순삭이네. 라이브는 순삭이에요. 1시간이 라이브 기준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다음날 귀중한 시간 연말에 내서 정상모 선생님과 미미노의 이 개념 투트랙 강좌에서 도대체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무물보 이 컨텐츠에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생각은 네네. 어떠셨나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생각하고 예. 어떤 강의를 만들고 교재를 쓰는 한 명의 강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네. 이 친구들은 정말 인생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 뜻이 학생들하고 잘 맞아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할 거고 대신 학생들이 꼭 하나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시작하자. 일단 해라.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네.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예. 그 어두컴컴한 세상에 갇혀 있을 것이다. 시작하자. 공부하자. 제가 늘상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당당하게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미민과 아이고. 제가 네.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네. 영향을 줬다면 그럼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그걸로 만족한다. 네. 정말 이 혼란스러운 입시 상황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한 친구들에게 일단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오늘 시간이 정말 귀중했을 것 같다는 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정상호 선생님이랑 네네. 라이브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라이브에서 이렇게 유려하게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강사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라이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예. 늘 뵀지만 방송감이 있으시고 늘 또 그 수험생분들한테 또 수학이나 좀 딱딱한 과목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말 그런 대표적인 강사다. 늘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상모 선생님의 실전 개념 강좌 기존에 있었던 리본 그리고 새로 나온 노벨을 위한 개념 강좌 올인원까지 2024 수능을 위한 야심찬 정상모 선생님만의 기본 수학 개념 강좌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2024 수능도 정말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연말입니다. 네. 곧 새해고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드리기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쪽 좀 카메라를 좀 바꿔서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오 이렇게 나오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